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요, 예상대로 공화당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훈풍을 불어 넣어줬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3년여 만에 194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의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앞서 뉴욕 증시가 중간 선거 결과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1,9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오늘 장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공화당 선거, 그동안 양쪽 완화에 대한 네. FOMC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지 않겠냐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의 압승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공화당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감세 정책들, 그리고 또 규제를 완화해보자라는 내용들이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오바마 정권이라든가 또는 FOMC에 그런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혼조세가 있었긴 했지만 장중 시장 상황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이 1,100원대까지 근접을 했죠. 제가 장 마감 직전까지 봤던 게 1,108원 정도였었으니까 거의 1,100원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G20 정상회담이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11월 초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나. 변동성이라고 하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위아래로 많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다봤던 시장 전망들이 1,800에서 2,000 사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시각이었었는데요. 오늘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해드렸던 시각이었었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유동성 장세에서 수혜가 예상됐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건설주들과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었었고, 특히 이 건설주와 증권주들 중에서는 해외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자원 개발과 관련된 상사 업종들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LG상사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또 건설주들이 삼성물산을 뒤로 이어서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다가 그 위에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같은 건설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보험주도 오랜만에 금리 인상과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었죠. 금리가 좀 오를 것이다. 그러면 보험주들 중에서도 손보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수혜가 예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이것이 실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역시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들은 결국은 강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요, 오늘 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장일 텐데요. 앞으로의 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예, 먼저 종합주가지수 월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월봉.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십자 형태의 캔들 분석으로 보면 도지 모습이라고 하는데, 상승을 하다가 이런 십자 형태의 차트를 만나게 되면 그 11월 달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소 11월은 혼조가 예상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전에 나타났던 1800 또는 160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1800과 2000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해외 시장들 한번 쭉 둘러볼 필요가 있겠어요. 미국이라든가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반도체, 그리고 상해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월 달, 10월 달 접어들면서
직전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직전 고점도 실질적으로는 벗겨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내려왔고요. 원달러가 이렇게 꺾어지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달러를 팔고 원화 주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히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들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반도체 쪽이었었죠. 그리고 상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추세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내 시장들을 한번 쭉 훑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11월 달이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다 제 주변에 한 분이 기아 자동차를 매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또 조정을 받는데 사셨다고 하길래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워낙 회사는 좋지만 타이밍상 자칫하면 이익보다는 손실에 대한 가능성들도 우려되는 좀 어려운 시기가 11월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의 전반적인 시각들은 두 가지 초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과연 환율이 1,100원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더 유입되는 현상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강한 종목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또 그 종목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하셔도 되겠지만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라든가 자동차와 관련된 큰 회사들, 또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개별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원전공이라든가 평화전공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한라공조 같은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화학 관련된 종목들 좋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죠. 상사업종이라든가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또 운수 장비 업종들 중에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어서 바닥권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좋아서 오히려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실 때 안 사면 본전인데 네. 불안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전략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좀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금 보유한 상태에서 좀 더 시장 지켜보면서 접근해도 늦지 않은 시장이지 않았나. 그래서 11월 초반보다는 11월 첫 주는 좀 보내고 나서 내가 살만한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예. 시장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종목은 꼭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화장품 완제품 업체에 예. 사실 자동차에 부품을 제공하듯이 그런 원재료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OEM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직접 또 중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죠. 또 CJ 오쇼핑이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은 오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재는 꼭 한 종목은 넣어두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화재주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것 같고요. 증권주들 중에서는 역시 키움 같은 종목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된 해외 수주 관련된 종목들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또는 그 원자재 관련된 대체 에너지 시장 개발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사업종들이기 때문에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테마를 더 본다라면 꼭 하나 또 넣으셔야 될 거. 5종목 중에 포트폴리오 하나는 미래성장 산업과 관련된 태양광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라스닥 시장이라든가 반도체 시장 보셨죠?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이번 12월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절적인 수혜가 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정 시기에 일부 편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괜찮다고요? 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네. NC소프트 관련된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관련주들은요, 많은 전문가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라는 의견을 주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제 종목 상담들이 이어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들 그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항상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뭐 경영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경제학을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건가? 또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만 보고 또는 남들 얘기만 듣고 사기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또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점검들만 해보셔도 문제가 없고요. 또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회사인지 부도가 날 것 같은 회사인지 최소한의 정도만 알고 투자를 하셔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이 한순간에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또 성취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과거 20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연 1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든가 1금융권에다가 내가 금융자산을 관리를 맡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률보다 최소 한 5% 정도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기본적 지표,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대차 대조표상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 정도는 살펴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시장의 주도주들이 과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부합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거든요. 이 좋은 종목들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나요? 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경제 상황이 좋냐,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금융장세냐 아니면 실적장세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다, 돈이 많은 시장이다. 그래서 투자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수단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투자할 시기인 거는 맞다. 그러면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상반기 때 자동차가 강했다가 그 다음에 화학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시장으로 갔다가 위안화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지금은 또 환율 관련된 시장으로 갔다가 금리 관련된 시장으로 조금씩 시장의 테마라든가 산업들이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맞는 기업들을 고르면 되겠고요. 그런 기업들은 증권사의 추천 종목에서도 나오지만 시장에서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어느 회사가 가장 성장성과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좋은가를 한 번 정도만 살펴보시면 남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시장과는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스마트 머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속 순매수한 종목들, 한 달 동안 또는 2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한 종목들,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종목들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과 함께 승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3가지 요소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영업을 잘하는 회사인지, 이 영업을 잘해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인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테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영업을 잘하는 회사요, 우선. 네. 먼저 기업들이 예.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네. 3년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과연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매출액,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늘어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부채가 좀 많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데 돈을 써가지고 손실이 났거나 이런 것이죠. 또는 투자를 많이 했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익은 함께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이 회사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회사이냐. 예. 혹시라도 이 회사가 영업도 잘하고 매출도 잘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경영자가 또는 재무 담당자가 그 회사의 단기적인 부채들을 잘못 운영을 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해야 될 어음 또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외상매입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일일이 보실 필요 없고요. 유동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한 겁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유동부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거나 이익이 많이 나서 계속 배당하지 않고 많이 갖고 있는 현금이 있거나 또는 현금과 상응하는 뭐 주식, 당장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유가증권, 예금증권 같은 이런 상품들 또는 실제 제품들도 많이 갖고 있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겠죠. 이런 유동자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부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이 갑자기 흑자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안전하냐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업도 안전하고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도 나는데 과연 이 회사가 주주한테 얼마만큼을 벌어줄 수 있냐.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주는 주식으로서 자본금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자기 자본에서 이익을 많이 냈냐.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평상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0% 이상. 주식 투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에서의 연평균 20년, 과거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되니까 10% 이상 ROE가 나오는 회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나오는 회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은행이 예금에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런 3가지 기업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 영업과 이익을 잘 내는 회사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내용들을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가는 업종이 뭘까요? 자동차주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쉬지 않고 움직이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쉬지 않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재무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의 상장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기업의 공시자료, 또 재무제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는 좀 비슷하고요. 상장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아자동차를 찍고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최근 3년 이상은 봐야 된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 약 4년 동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3분기 동안 나왔던 실적들을 토대로 해서 예상치들을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예상치들을 자료에 데이터에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이게 약 15조 정도의 매출을 16조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16조로 올라갔고 2009년도에 18조로 올라갔고 2010년도에 예상하는 매출액이 22조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전년도 대비 20% 이상씩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매출액이 해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기아차가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좀 살펴봤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는 적자를 냈어요. 영업이익이 500억가량 적자가 났다가 2008년도에 3천억의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2009년도, 2012년도까지 오면서 1조 6천억 원까지 급격하게 매출 신장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참 안정적이구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어요. 배우셨으면 바로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냐. 결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성장성이 또는 영업을 잘하는 나름 기술력이 있거나 이런 쪽에다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차,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기아차보다도 그 규모가 월등히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죠. 바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살펴보실 때 굳이 어렵게 보시지 않으셔도 모든 증권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의 모르시게 되면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상장기업 분석 어디 나와 있냐, 매출액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부도 위험이 적은 회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부도는 남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선순위가 가장 밀려 있어요. 은행이라든가 우리 집을 하면 은행이 먼저 담보 잡으면 내가 전세 세입자라고 해도 우선순위가 밀려서 결국 내가 전세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증권회사,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빌려서 은행이라든가 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게 우선 변제 대상이 되고요. 주주한테는 나중에 가장 남아있는 재산들을 마지막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상장 폐지와 더불어서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건 철저하게 예입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부채와 그리고 단기 자산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불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많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으면 빚이 있더라도 지불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유동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산을 부채로 나눈 거죠.
예. 1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1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빚으로 나눠본 겁니다. 이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한 200%.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좀 높은 회사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가 만약에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기아차를 살까? 현대차를 살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어디가 더 잘 나오냐? 영업이익이 어디가 더 잘 나오냐? 보시면 되겠고 어느 회사가 더 부채가 적냐? 부채도 적으면서 이익을 잘 내는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죠. 선택의 기회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그냥 그런 종목들 하나를 우연하게 보다가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 부채가 늘어나는 회사를 우연찮게 봤는데 대한전선이 그런 회사였습니다. 물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관련돼서 또는 미국 관련돼서 전선 시장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회사는 회사 내에 어떤 다른 내용들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업의 주가라든가 실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라는 측면이고요.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코스닥 종목들 부채 비율 많은 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정부나 또는 협회 또 거래소 측면에서 퇴출 관련된 기준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에서 한 해 정도 벗어나서 퇴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회사들은 철저하게 좀 봐야 된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살펴보셔도 되겠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 예. 즉 전분기 대비 이익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가능성, 수익성이 좋은 회사.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이 나고 거기에서 비용 빼고 영업이익도 많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진짜 이익은 아니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순이익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순이익이 결국은 주가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이익, 또 이 순이익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수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합니다. 즉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당 순이익,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한테 금리에 상응하는 배당을 줄 수가 있고 배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사의 수익이 내부적으로 유보가 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업의 성장성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를 골라야 되겠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ROE가 좋은 회사, 즉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순이익을 낸 것을 자기자본, 전체 자기자본이라고 하면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자본을 주식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수로 나눈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에게 얼마 동안 1년 내에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PS하고 ROE가 좋은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매출액,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꾸준하게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회사들, 몇 프로 정도까지 벌어줄 수 있는지, 얼마 정도까지 벌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 튼튼한 기업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도 제시해 주셔야죠. 예, 일단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크게 좀 예전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뭐 좋은, 뭐 나쁜, 뭐 이상한, 예. 뭐 이렇게 있었죠. 네.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한 기업, 매출과 이익이 좋고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으면서 네. 그리고 꾸준하게 주주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회사, 이런 회사가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목표한 수익이 100%, 200%를 원하다 보니 급등하는 종목들을 고르게 되죠. 우리는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떤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세력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자본금이 좀 적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어떤 작전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상한 회사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잘 내는 우량한 회사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고 또 대표적인 종목들 많이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실제로 그 종목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라도 많은 투자 참여자들이 함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쁜 주식 있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자칫 여러분들이 큰 투자금을 모두 날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1년에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흑자도산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은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잘 알려진 회사를 좋은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타이밍은 추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도 제시해 주셔야겠죠? 예. 관심 종목 얘기 빼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현재 시점에서 산업과 종목, 업종들을 좀 살펴봤을 때 예. 필수 소비재,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는 식음료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회사들은 단기간에 주가 탄력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최근 건설주라든가 운수장비 업종들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해운 업종들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IT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이 그런 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산업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만 점검해 보셔도 좋은 회사 한두 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으로 좀 가서 살펴드릴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종목을 좀 살펴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화재 업종들입니다. 손보사들 업종들인데 메리츠 화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재 업종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상 쪽으로 서서히 좀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번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3.5%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메리츠 화재의 주가 패턴들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차트는 항상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기간 조정이 길수록 그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미 지나갔고 화재 업종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1년 이상 소외가 되었는데 최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함께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업종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에 있다라는 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꼭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 평화전공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보셨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죠. 네. 평화전공의 앞서 상장기업 분석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평화전공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 EPS가 2007년도에 350원밖에 안 했어요. 주당. 근데 2010년도에 무려 2,000원까지 갔습니다. 예. 300원이네 2,000원이니까 나누기를 좀 해보면 6배 예.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화전공은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도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소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지 않으셔도 된다. 차트를 좀 살펴보시더라도 평화전공이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대규모 거래량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들이 동반되면서 아직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매매에 가담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18,000원 아래에서 16,000원대 사이에서 좋은 네. 가격대 고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화장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대표적으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기에는 코스맥스가 좀 좋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좀 본다라면 한국콜마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7월달 여름 이후 즉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되었던 중국 관련된 소비재 종목입니다. 그래서 7월달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상장 기업 분석 잠깐 살펴보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EPS가 2008년도에 260원이었다가 현재는 올해 예상되는 EPS는 약 2배 정도 올랐어요. 430원 정도. 내년까지는 더 올라갑니다. 600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7억 정도 하던 것이 올해는 130억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3배 이상 올라가죠.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 같이 늘어나는 종목들 상당히 좋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즉 부채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니까 부채를 많이 갚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섹터에서 한 종목씩을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한 종목씩 찝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종목 분석을 살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장석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요. 한국정밀기계입니다. 043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정밀기계를 3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정밀기계는 이제 기계업종 관련된 종목인데 두산인프라코가 대표적으로 기계 중공업 관련된 종목이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장의 주도주였죠. 자, 한국정밀기계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기계 관련된 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절삭기계라든가 공작기계 관련해서 전형적인 제조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세 가지만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가 2007년도에 2,400원, 그리고 2010년도에 예상되는 게 2,600원 정도. 근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대비 올해 예상되고 있는 EPS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즉 2,800원, 3,000원대보다 2,6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의 매출액이 1,700억 정도였다가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700억 내외.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늘었나 봤더니 올해 영업이익 상대적으로 그렇게 전년도 300억 정도에서 올해 290억 정도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나름 좋습니다. 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좀 높았다가 오히려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는 나름 내실이 있는 회사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ROE를 살펴봤더니 ROE는 상당히 좋습니다. 5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당기 순이익이 좋아가지고 순이익에 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ROE가 좋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주주한테 남겨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그런 타이밍이 됐는지. 자,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나름 이 회사는 10월달 접어들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거나 또는 이 납품을 하는 이런 선반과 관련된 조립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적 장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회사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좀 이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개별 종목 중심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아주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6,20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37,400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세를 지지하면서 거래를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선이 놓여져 있는 36,000원, 35,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 여력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548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한항공을 7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좀 됩니다. 50% 갖고 계신데요. 대한항공 살펴볼까요? 예, 대한항공은 뭐 굳이 상장기업 분석을 보지 않더라도 예.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런 실적 호기를 맞았습니다.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여행 수요,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그랬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타이밍상으로 기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시기인데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해 놓은 평가 가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약 9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최근 3개월 내에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목표가는 98,000원, 10만 원 가까이 내놨어요. 그래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9만 원대 가까이 올랐다가 주가가 최근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재상승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7만 원대의 중요한 지지 기반들이 무너지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7만 원이 좀 무너진다고 하면 타이밍상 좀 뺐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만 원대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7만 원부터 6만 9천 원 정도, 약 1,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6만 9천 원, 7만 원 정도 사이에서 버텨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당장 주가를 움직이지 않겠지만 여행 수요라든가 환율 시장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원화 절상, 즉 환율이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 계속 좋고요. 실적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타이밍상 시장이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799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예, 11,000원이면 수익이 나신 상황이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에 그 금융 엑스포에 갔다 왔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가장 시장의 애널리스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돼서 설명했던 것들이 그 중국과 관련된 시장이었었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중국 원양자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단기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 관련된 수요가 중국 시장에서 늘어나면서 소비재 관련된 시장입니다. 중국의 정책이 소비재 육성, 소비를 육성해서 자국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주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가격은 기본 1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11,000원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21선이 놓여져 있는 뭐 10,000원 정도가 지지 기반이긴 한데 11,000원 정도 매수가죠. 매수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전략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539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를 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업 내부적인 좀 분석을 제가 한미반도체는 잘 모르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08년도, 2009년도에 EPS가 200원대 후반, 270원, 290원이었다가 올해 좀 좋습니다.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일단은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좋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50억, 80억대였다가 올해 300억대로 늘어나니까 일단 좋은 것 같고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아주 낮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횡보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현재 측면에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문제없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기본적으로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를 제가 잠깐 놓쳤는데 얼마라고? 예,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지지 라인, 장기적인 추세 지지 라인 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약 7,800원에서 7,900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깨지지 않는다라면, 뭐 하반기 때 갖고 계시다라면 9,000원에서 9,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336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포스코 ICT는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포스코 캠텍, 포스코 ICT 다 포스코에서 분화돼서 포스코의 부산물을 가지고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세게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1,500원대 매수하셨으면 직전 고점대 수준, 11,000원대가 고점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을 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10,000원대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일단은 9,000원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주가는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또 실적이 향후에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면 보유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나는 급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일단 반등 10,000원대 전후로 해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ICT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처 상담받지 못한 분들은요,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해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시죠.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